解决台湾问题是中国人自己的事，不容他人智慧。 윤석열 대통령이 외신 인터뷰를 통해 한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가능성 관련 발언에 대해서 러시아가 발끈하고 나선 데 이어서 이번에는 중국 정부와도 외교적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이 부분 좀 짚어보겠습니다. 최단비 변호사, 지금 우리가 중국 외교부의 발언 들어봤는데 중국 외교부 왜 이렇게 발끈하게 된 건지 설명을 좀 해주세요. 네, 그러니까 19일이었습니다. 19일에 이제 윤 대통령이 인터뷰를 했는데 네. 인터뷰에서 대만 문제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중국 내부의 문제가 아니라 남북한 간의 문제처럼 영내를 넘어서는 전 세계적인 문제로밖에 볼 수 없다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여기에 의해서 힘에 의한 협상 변경에 대해서 절대 반대한다 이렇게 강하게 대통령이 얘기를 했는데요. 네. 그 다음 날이죠. 다음 날 20일 바로 외교부, 중국 외교부에서 대변인이 브리핑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타인의 말참견을 허용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어떤 표현을 썼냐면 부용지회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부용지회라고 하는 것은 청나라 이 작가인 포송영이 소설에서 상대방의 간섭을 허용하지 않겠다라는 것인데 중국 내에서는 이것을 굉장히 상대방에 대해서 강하게 발언을 할 때 쓰는 단어라고 하는데요. 아하. 이것을 우리나라의 정상에게 쓴 거죠. 네. 이러면서 지금 결국은 중국의 대변인이 굉장히 강하게 발언을 한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박성민 전 최고위원 보시기에는 남북관계 빗대서 중국과 대만 문제에 대해서 발언을 했어요. 왜 이 발언을 했을까? 여기에 담긴 의미는 뭘까? 어떻게 보세요? 저는 어느 정도 미국 측의 관심 사안에 좀 주파수를 맞췄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사실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이 이해가 잘 되지 않는 부분이 많습니다. 어떤 왜냐하면 일단 대만 관계, 그러니까 대만 문제는 네. 중국에게 있어 사실 영린과도 같은 문제이죠. 중국은 이 대만 문제를요 전 세계적인 문제로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외교 문제로 보지 않습니다. 하나의 중국이라는 원칙 안에서 그 국가 안의 문제로 보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국내 문제인 거죠. 근데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은요 남북 관계를 이야기하면서 전 세계가 간섭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었습니다. 이 대만 문제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주변 국가의 개입 문제, 개입 여지를 남겼다는 점에서도 외교적 문제가 될 수 있고 이 대만 문제 자체가 중국에게 상당히 민감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깊이 없는 고민을 바탕으로 잘못된 발언을 한 것이 아니냐라는 비판이 쇄도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자, 민지숙 기자, 중국 외교부 당국의 발언. 타국 정상에게는 잘 쓰지 않는 말참견이라는 단어도 나오고요. 오늘 제가 조금 전에 방송 들어오기 전에 보니까 중국 외교부장이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윤 대통령의 발언 괴담으로 지칭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대만 문제로 불장난하다가는 불에 탈 것이다. 발언을 제가 전하는 거니까요. 자, 이렇게도 발언을 했습니다. 어쨌든 발언의 수위가 상당히 높아요. 국내에서도 보면 이 발언에 대해서 상당히 비판은 나올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어제 우리 외교부 곧바로 주한 대사를 초치해서 강하게 항의를 했습니다. 네. 이 중국의 국격을 의심하게 하는 발언이었다. 심각한 외교적 결례다. 이렇게 강하게 비난했는데요. 이 국민의힘도 이 몸집만 크다고 해서 대국이 아니다. 이렇게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직접 듣고 오시죠. 중국이 타인의 말참견을 허용할 수 없다고 과민한 반응을 보이는 것에 매우 강한 유감을 표합니다. 한 국가의 대통령을 향해 말참견으로 표현한 것은 금도를 넘어선 발언이며 매우 무례한 행태입니다. 중국은 큰 산이고 우리는 작은 봉우리라며 저자세 외교를 보인 문재인 정부를 겪으며 중국은 정말로 자신들은 큰 산이고 우리 한국은 작은 봉우리 정도로 착각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몸집만 크다고 대국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네, 방금 들으신 이철규 의원 발언, 조금 전에 나온 중국에 타 죽는다 이런 협박까지 나오고 있다. 아하. 이 발언에 대해서도 곧바로 SNS 반박 글을 올렸는데요. 덩치만 크다고 어른이 될 수 없듯이 경제력과 군사력만 크다고 지도국이 되는 건 아니다. 저격하는 글을 또다시 올렸습니다. 승재현 의원, 조금 전에 박성민 전 최고위원이 미국 측을 생각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왜냐? 다음 주에 한미 정상회담 예정이 돼 있죠. 아무래도 이것 때문에 미국 측 상당히 신경 쓴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 또 다른 데서도 많이 나오긴 해요. 제가 그냥 시청자 여러분께 한 말씀 드려보면 만약에 외교부 장관이면 북한을 바라보는 시각은 어떻겠습니까? 외교부 장관은 북한을 한 나라로 쳐다볼 거예요. 네. 그다음에 통일부 장관은 북한을 우리나라와 같이 함께 통일을 지향하는 민족으로 바라볼 것이고 국방부는 북한은 주적이어야 돼요. 그게 국방부의 존재의잖아요. 네. 이 모든 어떤 행정부를 아우르는 게 대통령의 입장이란 말이에요. 그럼 대통령은 그
그 모든 것 가운데 균형을 잡아야 되는 네. 사람이 대통령이고, 대통령의 가장 큰 워딩은 뭔가 하면 대만의 문제는 지역의 문제가 아니라 글로벌의, 그러니까 국제사회의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갈등은 최소화시켜야 한다라는 의미고, 네. 지금 장관이 이런 말 했잖아요. 외교부 장관이 중국은 하나의 중국을 나는 인정하고 있다. 그렇죠. 그럼 외교부 장관은 국가 대 국가로 봐야 되니까 대만을, 중국은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하나의 중국이다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외교부 장관의 시선에서는 당연히 그렇게 이야기하는 게 맞는 것이고, 대통령은 대통령 입장에 따라서 아니 국제사회에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이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건 저는 그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대통령이 70주년 미국 방미를 하면 그 방미를 통해서 우리가 받아낼 성과가 있잖아요. 네. 갔다 와서 그냥 정상회담에서 웃고 사진 찍는 게 다가 아니라 정말 대한민국에 필요한 반도체라든가 그다음 전기자동차에 대한 기본적인 인플레이션법 이런 것들 해결하고 오셔야 되잖아요. 근데 가기 전부터 갈등을 빡 만들면 그것 또한 국민의 대한민국의 국익에 저는 반한다고 보는 거예요. 이 모든 정점에서 하나하나의 판단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대통령의 워딩을 하나의 외교부 시각, 하나의 중국의 시각, 하나의 북한의 시각, 다른 어떤 그 편협된 시각으로 바라보는 것도 조금 지양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최다민 변호사. 어제는 우크라이나 관련한 발언으로 해서 국내에 기사들이 막 여러 가지 쏟아졌어요. 실질적으로 미국 측에서는 혹시 반응들이 있을까요? 네, 일단 미국 측에서는 굉장히 좀 긍정적인 반응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미국에서는 한국과 조약 동맹을 맺고 있으며 그 약속을 매우 진지하게 여긴다라는 점에 대해서 상기시키고 싶다 이러한 반응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여기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한국이 이미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어떤 지원을 하겠다라는 얘기가 나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여기에 대해서 미국도 굉장히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미국이 우리 윤 대통령께서 얘기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그런데 반대로 민 기자,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외신과의 인터뷰에서 나온 내용들이에요. 이 내용들이 다. 야당에서는 이걸 다 뭉뚱그려서 상당히 좀 반발하고 있죠. 맞습니다. 민주당 오늘 오전에 최고위 회의를 열었는데요.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 발언 아무 말 투척해서 외교 폭탄이 되고 있다 이렇게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직접 듣고 오시죠. 어제는 중국 외교부도 윤 대통령의 대만 해협 언급을 문제 삼아 말 참견을 허용하지 않는다며 거칠게 항의했습니다. 대통령의 아무 말 투척이 긁어부스럼 정도가 아니라 국격을 떨어뜨리며 국익은 훼손시키고 국민을 불안케 하는 자해적 외교 폭탄이 되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무개념, 무책임 발언이 더 심각한 안보 자충수가 되지 않도록 당장 바로잡아야 합니다. 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어제 SNS에 짧은 글을 올려서 윤 정부를 비판했는데요. 윤 정부 1년 만에 대한민국이 주변 4강의 동네 북이 되었다. 중국과 러시아를 적으로 돌리고 일본에는 굴욕, 미국엔 패신당해서 어쩌려고 이러는지 걱정된다.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이재명 대표 오늘 오후 2시 조금 전에 긴급 기자회견도 또 열었는데요. 네.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관련 발언 관련해서 공개적으로 윤 정부를 비판했습니다. 직접 듣고 오시죠. 한중 관계는 이미 악화일로입니다. 최대 흑자국이었던 중국이 최대 적자국으로 전환됐습니다. 그 반면에 북중 간의 협력은 더욱 확대되는 중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대만 문제를 직설적으로 정면으로 거론하는 것은 양국 관계 악화에 기름을 붓는 것입니다. 자칫 사드 사태와는 비교도 안 되는 엄청난 피해를 우리 국민과 기업들이 입을 수도 있습니다.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국익을 위해서 필수적인 중국, 러시아와의 우호 관계를 훼손하면 안 됩니다. 박수민 최고위원, 지금 민주당의 비판 내용 봤는데 오늘 또 하나가 있었어요. 일본의 여야 국회의원 90명이 야스쿠니 신사 참배를 했고요. 기시다 총리는 공문을 또 보냈습니다. 그런데 현재 여기에 대해서 우리 외교부가 이런 입장을 냈어요. 깊은 실망과 유감을 표한다라고 했는데 우리가 앞서 러시아나 중국 측의 외교부의 입장, 수위를 봤잖아요. 그 수위하고 비교해서 우리나라 외교부의 수위 어떻게 좀 평가하세요? 상당히 수위가 약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약해요? 왜냐하면 지금 이번에 이 야스쿠니 신사 참배는요.
한일 관계에 이른바 개선이 있고 난 다음에 이런 일을 또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동안 박진 외교부 장관이 한일 정상회담을 앞두고 했던 이야기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 물의 반컵을 우리가 채웠기 때문에 일본 정부에서 성의 있는 호응의 조치를 할 것이다라는 기대감을 표출한 바가 있었습니다. 네. 하지만 한일 정상회담이 끝나고 나서 우리 국민들은 상당히 실망을 할 수밖에 없었죠. 공식적인 사과 없었고요. 그 뒤에 이어졌던 것은 왜곡된 역사 교과서를 만드는 일본 정부의 행태, 그리고 지금 더 나아가서는 야스쿠니 신사 참배까지 이어지는 실정입니다. 그렇다면 일본과의 관계를 개선하고자 했던 우리 정부의 노력은 물거품이 됐을 뿐만 아니라 지금 일본의 태도를 본다면 과거사에 대한 전혀 반성이 없는 모습이고 한일 관계의 개선을 꾀고자 많은 것을 내어주었다는 비판을 받았음에도 실리적으로 취한 것은 없는 굴욕 외교가 아니냐라는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어쨌든 다음 주에 한미 정상회담이 예정이 돼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살펴본 것들, 이런 부분들 과연 한미 정상 간 논의 테이블에 올라올지, 올라온다면 어떤 논의들이 이어질지 저희도 좀 유심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